6월 9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2, 3일 내에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이 보복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중재로 양측은 일단 공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재공격할 경우 즉시 보복하겠다라고 경고했고, 이스라엘 역시 무력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신경전과 함께 중동 정세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뉴욕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NBA 파이널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현장 관중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기도 해서 또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민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에 대한 연방법원의 또 다른 제동이 걸렸는데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10만 달러의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정책과 관련해서 헌법상 과세 건환 위배를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에 즉각 반발하면서 항소 뜻을 밝혀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방법무부가 귀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합법 이민자, 그러니까 시민권자죠, 17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민권 박탈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LA 국제공항 등에서는 관광이나 방문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검사와 2차 심사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거 불법 취업 활동이나 장기 체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입국 거부 및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또 미주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 안보 갈등도 한층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 국방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전기차 기업 BYD를 비롯해서 여러 중국의 핵심 첨단 기업 188곳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대거 포함하면서 갱신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완화되는 듯했던 양국 관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치열한 패권 경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며,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부당한 탄압이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애플이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통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인공지능 시스템 새로운 시리 AI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는 그런 모양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사용자의 맥락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올가을 베타 버전으로 영어권에서 우선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AI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이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 IPO 소식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는 750억 달러 조달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 중인데요.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목표액의 2배에 달하는 약 1,500억 달러의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역대급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드디어 2026 FIFA 월드컵이 개막을 하는 가운데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26 월드컵에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확률은 70.35%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으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32강 진출 확률이 70%를 넘은 유일한 국가로 꼽혔고요.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도 33.52%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중에서 1위를 기록해서 본선 무대에서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예가 소식입니다.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이었던 배우 정경호 씨와 소녀시대 출신 배우 최수영 씨가 무려 14년간의 열애 끝에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이 최근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고 공식 결별을 인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오면서 많은 이들의 응원과 또 결혼 기대를 모았던 만큼 두 사람의 결별 소식에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이란 전쟁 상황 또 오늘 아침에 조금 업데이트 드립니다. 조금 복잡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계속 충돌을 미사일을 주고받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일단 멈췄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오늘 이틀에서 사흘 안에 합의 타결 이루어질 것 같다. 이틀에서 3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정말 이제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죠. 지금 상황이 과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바램처럼 말처럼 2, 3일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분위기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임박 단계에 왔고 2, 3일 안에 타결된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바램과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서 군사적인 충돌 지금 우선 멈추긴 했습니다만 이어가면서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왜 지금 사실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왜 계속 전쟁을 이어가려고 하는가?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트럼프 미국이 주도하는 휴전과 그리고 종전의 반대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상황에 반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엇박자가 나는 거죠. 지금 그 레바논을 공격하는 것은 우선은 이제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에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혁명수비대 지원을 받는 무장 정파인데 헤즈볼라가 최근 드론을 가지고 재무장을 하면서 세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아직 이란의 핵 역량이 완전히 제거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간에 멈추면은 오히려 더 위험한 적을 키운다라는 논리로 헤즈볼라를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변수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방식의 휴전과 종전의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오는 10월 총선이 있는데 여론조사 보면은 실제 이스라엘의 국민 과반수가 이란과의 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여파로 네타냐후의 리쿠르드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과반수가 많은 수가 절반 정도는 이란과의 휴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패배다. 지금 만약에 전쟁을 멈추면은 이건 패배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란 내부에서 조금 강경파들은 지금 멈추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의 패배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목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강경한 전쟁 지도자 이미지를 유지해야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반대인 거죠. 미국 국민들은 지금 전쟁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 지금 전쟁을 멈추면은 패배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참에 끝내야 된다.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총선 지지율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도 비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가자 전쟁을 실패했다라는 책임론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쟁에서 쉽게 그냥 많은 걸 뭔가 괜히 시작했다가 어설프게 이란 정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은 그 정치적 타격이 또 상당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 본능이 또 크게 작용하면서 지금 전쟁을 계속 끝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전제 계속 공습을 하고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만하라, 멈춰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 끝내야 된다, 협상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국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나? 미국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또 사실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그만하라, 멈추라, 경로했다. 라는 욕설을 섞어가면서 경로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고 실제로 엊그제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서 공격 자제를 요청했는데 일부 보도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은 네타냐후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제한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해라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네,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듣지를 않네. 네, 미국도 이스라엘 어떻게 하지 못하네. 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 약화다라고 직접 표현을 했는데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을 섞어가면서 전화 직접 통화하면서 경로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충돌이 조금 있었지만 내가 바로 전화를 하고 해서 이제는 공격을 멈췄다라고 컨트롤 하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단독 행동을 이어가기도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서 제한적인 군사력 사용을 허락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 보면은 도대체 뭐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냥 미국이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은 듣는 또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내에서 그 정치 뭐 친이스라엘 정치 로비라든지 의회 내에 친이스라엘 지지 기반이라든지 또 공화당 내 정치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마냥 미국 마음대로 이스라엘이 따라오라라고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이란은 미국을 믿지 못합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 이스라엘 단독 행동이 아니다. 지금 미국이 마치 미국은 원하지 않는 것처럼 연극하면서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조종해서 미친 개를 풀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란 측의 종전협상 수석 대표인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그 또 최근에 미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에 대해서 전쟁 범죄고 적의 음모다. 이 봉쇄를 미국의 또 다른 패배로 바꿔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교를 한다고 해서 군사작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군사작전을 한다고 해서 외교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는 있지만 군사카드도 여전히 있다. 미국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라고 언제든지 미국은 뭐 협상 테이블을 차려놓고도 뒤에서 이란을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여전히 이란이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2, 3일 안에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내일 모레 월드컵 개막인데 뭔가 월드컵 개막과 함께 이란 종전 합의 타결이라는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서로의 입장이 엇갈려서 돌아가고 있는 그 중동 상황입니다. 앞으로 2, 3일 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동보성. 50년 중화요리 경력의 특급 호텔 출신 오너 셰프. 깊고 풍부한 맛, 엄선된 식재료, 가족, 친구 모임, 각종 모임엔 동보성이 딱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월 30일까지 130불 이상 주문 시 왕새우 칠리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프리스코점은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영업을 3월부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 해리아인즈 동보성 972-920-0328.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가 한 자리에. 클릭하면 텍사스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달코라.com. 달코라.com. 제가 오늘 빨간색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DKN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진원 씨 빨간 유니폼 잘 어울립니다. 빨간색 잘 봤네요. 조심히 잘 갔다 오시라.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빨간색 잘 어울립니다. 인사들 해주시는데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따 9시 방송까지 마치고 이제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한국의 월드컵 1차전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에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 생생한 월드컵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리 인공님 94년도에는 남편이 축구협회장, 달라스 한인 축구협회장이었다라시면서 그때는 축구장도 빈약했다. 94년에는 미국의 축구 인프라도 지금 같지 않았고 당시에 이제 페어파크에 있는 코튼볼에서 경기했잖아요. 2경기. 네, 스페인전, 독일전.
여름에 아주 덥기도 했고 독일전 특히 제가 듣기로 경기장 내에 그 보울 안에 뭐 40도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덥기도 했고 그때 막 북치고 꽹가리 치고 그때 그 영상 보면은 막 우리 달라스 교민분들 진짜 다들 거기 모여가지고 막 북치고 꽹가리 치고 뭐 아주 난리 경기가 아주 박진감 넘쳤기 때문에 정말 뭐 난리 뭐 대단한 응원전 펼치셨던데 40도 더위에 탈진하고 쓰러지지는 않으셨나 막 걱정될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축구장도 빈약했다. 네, 코튼볼 경기장이었죠. 40도의 야외 경기장 오후에 그때 유럽 그 중계 시간 맞춘다고 오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운데 참 지금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네, 지금은 이제 선수들의 건강이나 컨디션 뭐 관객들의 컨디션 그런 것도 다 좀 살피니까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데 90년대 초반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네, 아무튼 뭐 이제는 달라스 알링턴에 있는 달라스 스테디움 뭐 10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 최대 경기장이죠. 이번 월드컵. 정확히 이제 이번에 FIFA 규격에 맞추느라고 9만 4천 명 들어가는데 뭐 대규모 최신 시설, 에어컨 잘 나오는 지붕이 있는 경기장이니까 월드컵 보러 가셔도 뭐 그럴 일은 없으실 테고 뭐 그 세계인의 축구를 매개로 한 축제가 또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네. 특히 달라스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방송센터 가장 많은 9경기, 또 주요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뭐 일본,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같은 경기들이 펼쳐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텐데 아무래도 또 우리 한인분들은 뭐 한국 팀 응원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네, 이게 참 미국에 살아도 어쨌든 한국 팀 응원하게 되는데 이번에 옵타의 통계 자료 보니까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32강 갈 확률 멕시코에 이어서 조 2위로 70.3%의 확률로 32강 진출한다. 거의 32강은 진출한다. 70% 이상. 일본과 한국만 아시아 나라에서 유일하게 70%가 넘는 확률로 32강 진출을 예상했고요. 한국이 16강에 진출한다라는 것도 33.52%니까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이 16강 진출 확률이 33.47이니까 일본보다 더 높은 확률로 한국이 16강 진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 어제 발표된 파워랭킹 보니까 한국이 48개 국가 중에서 15위로 파워랭킹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16강 진출 가능성을 또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크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좋은 팀이잖아요. 선수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부터 좋은 팀이니까 뭐 가지고 있는 실력 잘 발휘해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개막식이 달라스 시간으로 12시 반 멕시코 시티에서 펼쳐집니다. 개막식. 뭐 여러 가지 개막식 행사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 이번에 샤키라 그리고 버나보이가 공연을 하고 또 블랙핑크의 리사가 또 개막식 무대에 함께 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멕시코 전통 공연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LA 소파이 스테디움 그리고 토론토에서 또 그 캐나다 개막식, 미국 개막식이 또 연이어서 열리게 되고요. 개막전 경기는 멕시코와 남아공 경기 현지 시간 1시, 달라스 시간으로는 오후 2시 목요일에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 중계는 팍스 TV에서 중계를 합니다. 한국 경기는 그날 밤에 달라스 시간으로 9시에 한국 경기가 체코와의 1차전 경기가 있는데 아쉽게도 공중파 팍스에서는 중계를 하지 않고 팍스 1에서 중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팍스 1을 보시려면은 그 스트리밍이 있으시거나 케이블 TV가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유튜브 TV에서 보실 수 있는데 유튜브 TV가 21일 또 3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요즘에는 차라리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든지 이렇게 케이블, 팍스 1이 나오는 케이블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제 그러실 경우 여러분들이 뭐 외부로 나가서 모여서 또 보는 게 재밌잖아요. 월드컵은. 그래서 그 한인들의 공식
한인의 공식 응원전은 시온마켓 2층 아레나 엔터테인먼트에서 빅스크린 TV로 함께 모여서 한인 공식 응원전을 펼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달라스 페어파크에 있는 팬페스트 현장에서 또 전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 도세키스 패빌리온 대형 공연장 스크린에서 또 함께 이렇게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 팀을 응원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곳곳에서 이렇게 한인타운의 한인 식당, 뭐 주점 같은 곳들도 이렇게 중계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들 모여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즐거운 그런 또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한국이 아마 첫 경기 체코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월드컵을 시작하면은 또 월드컵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고, 멕시코는 뭐 이미 난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LA에서 파라과이하고 첫 경기인데, 만약에 미국도 파라과이 만만치 않지만 파라과이한테 승리를 거두면은 또 월드컵 열기가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까. 그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사실 경기 초반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뭐 월드컵 열기가 그렇게 뜨겁진 않았었는데, 우루과이전에서 막 선전을 펼치고 또 16강 진출하고 하면서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초반에 이렇게 체코전에서 또 어떤 경기를 펼치냐에 따라서, 미국도 1차전 파라과이전에서 어떤 경기를 펼치냐에 따라서 또 월드컵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통계상으로는 한국은 조 2위로 70%가 넘는 확률로 32강 진출, 그리고 16강 진출 확률도 33%가 넘는다라고 하니까 뭐 통계대로 그 실력 그대로 멋진 경기 펼쳐주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과달라라 도착해서 아침에 우리 최현준 국장이 저 대신 방송은 진행하겠으나, 저는 과달라라 현지에서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해서 현지 소식 생생하게 라디오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아침에 최현주 국장이 진행하는 모닝 와이드도 청취 많이 해주시고, 또 아침마다 제가 현지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또 관심 많이 가지고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DK넷 스포츠 전문 유튜브 채널이 따로 생겼습니다. 유튜브에서 DK넷 스포츠 검색하시면은 이번 월드컵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스포츠 전문 유튜브 채널을 신규 개설했거든요. 또 여러분 찾아오셔서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현지에서 더 생생하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모로 이래저래 또 이렇게 월드컵이 다가왔는데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으쌰으쌰 에너지가 좀 좋은 방향으로 끌어오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